안녕하세요 여러분, 캔다 서포터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부는 야외에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문학의 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지난 10월 10일 우리나라 최초로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시면서 문학의 외교적인 가치가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문학의 힘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네, 작가님의 작품은 국경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학적 깊이를 알리는데도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 작가님의 독립서점인 책방오늘로 함께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저희는 지금 작가님의 서점인 책방오늘로 가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작가님의 공간을 직접 찾아가다니 마음이 설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바로 소천에 위치한 한강 작가님의 독립서점 책방오늘인데요. 이 공간은 작가님의 작품과 철학이 담긴 특별한 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많은 인파로 인해 운영을 잠정 중단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아쉽게도 지금은 문이 닫아 있긴 하지만 저희는 작가님들의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강 작가님의 소설을 읽어보셨나요? 네, 저는 채식주의자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채식주의자는 영혜라는 여성이 어느 날 육식을 거부하게 되면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폭력적인 꿈을 꾼 후 영혜는 육식을 완전히 멀리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로 영혜의 행동은 가족들 사이에서 큰 갈등을 일으키고 그녀의 삶은 점점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 작품은 인간 본질과 폭력, 자유에 대한 깊은 질문을 정하는 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저도 또 다른 작품인 소년이 온다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소년이 온다는 1980년대 광주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동호의 시선을 통해 그 시대의 아픔과 상처를 섬세하게 그려냈는데요. 동호는 친구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고 그리고 시신을 관리하는 일을 하면서 깊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고통과 희생을 잊지 말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두 작품 모두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폭력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네요. 네, 그러면 노벨 문학상 수상은 경제적으로도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는데요. 우선 노벨 문학상 수상작과 수상작가가 대중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다면 관련 작품 판매량이 증가하겠죠? 네, 그로써 출판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의 한 통계에 따르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의 작품 판매량이 무려 500%에서 1000%까지 평균적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중국의 모옌 작가도 수상 후에 6개월 만에 작품 판매량이 50배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노벨 문학상이 출판 산업에만 관련된 효과를 주는 건가요? 아니죠. 노벨 문학상의 수상은 번역, 영화와 연극 제작 등의 연계 산업을 활성화하는 도움을 준답니다. 예를 들면 2017년 카지오 2020으로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후 주요 작품이 전 세계 40개 이상의 언어로 새롭게 번역되었고 영화와 드라마 등 다양한 미디어로 확장되며 경제적 가치를 크게 창출했습니다. 네, 수상 작가가 속한 국가의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고 또 관광산업도 활성화되기도 합니다. 노벨상 수상 자체가 하나의 국가 이미지 개선 요소로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한국 문화 산업에도 긍정적 경제 효과가 작용할 것으로 알 수 있겠네요. 네, 이미 2024년 10월 기준으로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문학 판매량이 49.3%나 증가할 정도로 출판 산업계가 호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도서전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전에서도 한국 문학 판권에 대한 영리와 유럽 국가 출판사들의 문의가 예년보다 3배에서 4배가량 늘어났다고 하네요. 앞으로 수상 작가들의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출판되고 번역되면서 부가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리라 예상할 수 있겠네요. 노벨 문학상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918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포르투갈 작가 주제 사라마고를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작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1982년작 수도원의 비망록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주제 사라마고는 환상적 리얼리즘 안에서도 개인과 역사, 현실과 호구를 가로지르며 우화적인 비유와 신랄한 풍자,
경계없는 상상력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문학 세계를 펼쳐나갔습니다. 즉, 자신의 작품을 통해 포르투갈의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상황을 세계에 알림으로써 포르투갈의 문화적 위상을 크게 높인 작가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1970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러시아 작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있는데요. 솔제니친은 러시아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러시아의 저항 작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포병 대위로 근무하던 중 투옥대 10년간 수용소에서 생활했던 경험을 그린 수용소의 불도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는데요. 소련의 정치체제와 타협을 거부하고 자신과 몇몇 동료 정치계 작가들에 대한 소련 정국의 맹세를 끊임없이 비판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솔즈니친의 작품은 소련의 억압적인 체제를 비판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소련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담론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한국 문학은 세계 무대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네, 2024년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학의 국제적 위상과 국가 이미지를 크게 높인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한국 문학은 오랜 역사와 사회적 정서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목소리를 내며 세계 문학계에 기여해왔는데요. 이번 수상을 통해 한국 문학은 더욱 활발한 문학 기업과 국제 교류의 장을 마련하게 될 것이며, 이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 한강의 수상은 한국 문학을 국제 문학 무대의 중심에 자리 잡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문학적인 깊이 그리고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 작가들은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게 될 것이고, 이는 한국 문학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여러분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저희는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이신 한강 작가님의 서점을 방문해보고 또 노벨상 수상에 따른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네, 한강 작가님의 작품을 통해서 문학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문학이 우리 사회에 더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